절정이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7도 가까이 올랐고 광주는 최고 기온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21세기 말에는 1년 중 절반이 여름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심의 열섬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역을 5.18 사적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유지를 쉽게 넘겨받겠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체감 기온은 40도를 넘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더위를 더 견디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강한 햇볕 때문에 눈을 뜨기도 힘들고 피부도 따갑게 느껴집니다. 잘못하면 지금 쓰러질 일사병에 지금 굉장히 주의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 말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덥습니다. 40도가 넘는 체감온도에 도시 전체가 마치 한증막 같았습니다. 하이발 안전을 위해서 하이발을 써야 되는데 너무나 더우기 때문에 하이발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벗고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펄펄 끓는 폭염 때문에 거리는 한산합니다. 그늘 아래 앉아 있어도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구에 샀는데 대구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죽겠어요, 지금. 오늘 광주는 34.9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폭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화수는 낮 최고 기온이 36.9도까지 올랐고 나주와 곡성, 구례 광양도 36도를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폭염이 이어지며 열기가 축적된 데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주부터 차차 누그러들겠고 수요일에는 모처럼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더위 때문에 힘드실 텐데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여름철 기온은 갈수록 높아지고 몇십 년 뒤에는 1년 중에 절반이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차도 위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강한 햇살에 아스팔트가 달궈지면서 열을 뿜어내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연일 30도 중반을 넘는 폭염이 벌써 9일째. 지난 1990년대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는 7.3일. 그렇지만 2010년대엔 9.6일로 늘었고 올해는 새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입니다. 열대야 일수도 같은 기간 9.8일에서 14.5일로 크게 증가해 잠을 설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새는 더워서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 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문제는 이 같은 기온 상승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 1.8도 올랐던 광주의 연평균 기온은 21세기 중반에는 2.5도, 후반에는 4.6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이 현재는 115일 정도지만 21세기 후반에는 169일로 1년의 절반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열대야 일수도 앞으로 10년 내에 지금보다 8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수도 높아지게 되고 식중독 지수도 높아지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생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상 정보들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비도. 겨울이 줄고 여름이 길어지는 큰 폭의 기후변화. 시민 생활은 물론 산업과 경제까지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도시화에 따른 열섬 현상입니다. 광주에서도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 기온차가 나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작성된 광주의 여름 열섬 지도입니다. 광주 천변 주변을 빼곤 거의 전체가 붉은색과 노란색입니다. 수안 신창지구를 비롯해 북구청과 광천터미널 문화전당 일대는 타 지역에 비해 온도가 최고 4도 가까이 높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교통량이 많은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열섬 현상입니다. 병풍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의 낮은 기온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실측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밤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낮에 온도가 높은 지역이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 같은 열섬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도시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아스팔트 도로가 늘면서
흙으로 된 땅보다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서서히 열기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뜨거워지고 있는 도심에 소규모 공원이나 옥상 정원, 골목길 녹화 같은 도시숲 조성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산림청은 도시숲 1제곱미터가 조성될 경우 전국 평균 소비 전력량이 크게 줄어들고 한낮 기온을 1도 이상 낮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온도도 낮춰주는 그런 골목길 입지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도심의 그 소공원들은 저희들이 이 2015만 주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광주시는 또 앞으로 도심 열섬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소규모 공원 지역 선정에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과 복지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열섬 심화 지역과 노인 밀집 지역을 연계해서 향후에 그 녹지 조성 계획 수립 시에 정책에 반영하면 정책 효과가 훨씬 높으리라고 이렇게. 뜨거워지는 도시에 맞춰 이제 도시계획도 새로운 청사진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폭염으로 가축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여름 들어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가축 폭염 피해는 118건이고 폐사한 가축 수는 닭과 오리 등 34만 6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양계 농가가 많은 나주의 피해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곡성과 영암 순이었습니다. 경남 해역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여수와 고흥 해역에서도 적조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 돌산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여수와 고흥 해역의 유해 적조 생물 밀도가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수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조가 점차 확대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광주역 일대는 5.18 당시에 광주 시민과 계엄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광주시가 광주역에 대해 5.18 사적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노림수도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훈 기자입니다. 80년 5월 20일 광주역과 역 앞 광장에서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많은 시민들이 다치거나 희생됐습니다. 이후 사적지 심사에서 광주역 앞 광장은 5.18 사적지로 지정됐지만 광주역은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광주역 그 수화물 수레에 태워서 나타났던 그 두 구의 시신이 광주역 안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역사적 사적지로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KTX 개통으로 광주역 폐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광주역을 5.18 사적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적지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면에는 국유재산인 광주역 부지를 유리한 조건으로 양여받으려는 속내도 담겨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는 5.18 특별법에 따라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일반 재산의 경우 양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주시는 과거 광주 기무사 부지를 5.18 사적지 지정 방법으로 유리한 조건에 넘겨받은 적이 있습니다. 광주역에 전치됐을 때의 주변의 여건, 그다음에 폐쇄됐을 때의 활용 방안과 주변의 여건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하지만 80년 당시에 광주역 모습이 대부분 사라졌고 애초 사적지 심사에서 광주역이 탈락했던 점 등을 놓고 볼 때 광주시의 의도대로 사적지 지정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양이나 바람, 쓰레기 등에서도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이제는 커피 찌꺼기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는 커피숍의 골칫거리입니다. 찌꺼기는 목재 성질이어서 음식물 쓰레기로도 처리할 수 없는데 누가 가져가지 않으면 돈 들여서 버려야 합니다. 저희는 이게 소비가 안 되면 종량제 봉투에서 쓰레기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 주시면 서로 좋은 거죠. 그런데 커피를 마시다가 찌꺼기로 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고 상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도 탄소이고 그래서 사실 뭐 가능은 하겠다, 재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연구 끝에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커피 찌꺼기의 탄소 성분과 산소가 만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자를 발생시키는 탄소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만약에 공기 중에서 탄소가 산소를 만난다면 그냥 산화가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근데 만약 여기 전해질처럼 전해질 막 같은 게 존재하게 된다면 연료전지 막을 통해서 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 연료 분야의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광주과기원 연구팀은 국내 커피 소비량이 1년에 12만 톤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커피 찌꺼기로 연간 3만 5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나주 호혜원의 축산시설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나주시와 호혜원 축산농가는 가축 사육을 전면 중단하고 축사 등에 쌓아놓은 가축 분여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나주시는 가축 보상비 114억 원 가운데 80억 원을 올해 안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비와 축사 등의 시설 보상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량만 처리할 예정이어서 자치구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그동안은 모두 공공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하루 450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490톤 정도여서 나머지 40여 톤은 민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업체는 톤당 처리 비용이 공공시설에 비해 3만 8천 원가량 비싸서 이를 처리해야 하는 자치구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모 건설업체 임원 54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국방부 공사를 수주하겠다며 회사로부터 인사비 명목 등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 2007년에도 아파트 할인 분양을 대가로 받은 5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대표이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회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